네, 라이브쇼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저희가 특별한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정치권의 핫한 뒷이야기 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300명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요. 시원한 입담을 자랑하는 5명 여의도 어벤져스. 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근데 태양의 정예는 뭐예요? 아, 제 4.13 총선 때 태양의 후예 그걸 패러디해서 제 얼굴이 거기 들어갔었죠. 아, 너무 좋아했어요. 네. 아, 그랬습니까? 많이 떴죠. 화면에 네. 화면에 이쁘게 아, 나와요. 멋지네요. 실물하고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실물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실물이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한표 던지겠습니다. 네. 퇴임 후 대통령을 보좌하는 거는 운명이라면서 충심을 드러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요. 대통령 지시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네, 이분이 충신인가요? 변절자인가요? 네, 논란이 있죠. 네, 진정한 또 충신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제 살 길 찾아 등을 돌린 건지 오늘 나온 발언을 통해서 정호선 전 비서관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가운데 이분은 그래도 좀 굉장히 어떻게 양심 있게 보이면 검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그 내용을 보니까 공모를 했니 안 했니 이런 말이 나와서 자기는 공모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변호사 말 들어보니 사실관계가 맞으면 공모를 하자라고 해서 공모를 인정한 그 정도로 말한 걸로 봐야죠. 네, 이것도 뭐 좀 플리바겐인가 뭐 그런 용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건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냥 누가 봐도 공모거든요. 네. 아니 문자를 1년에 1,000통 이상 보냈으면 하루에 3통, 4통 청와대 업무와 관련해서 계속 문자가 오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변호사라도 야 그게 공모 아니면 도대체 뭐가 공모냐. 그러니까 이게 번질거리고 부인을 하려고 그래도요. 사실은 심장에 털이 나야 되는데 조윤선, 우병우, 김기춘 이런 분들이 심장에 털이 났지만 이분은 심장에 털이 안 난 거예요. 이게 심장에 잡초 근성이 없는 거예요. 털이 안 난 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비교적 순진한 거죠. 본인은 네. 공모라기보다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어떻게 공모인가. 이런 아마 항변인 것 같아요. 자, 충신. 박 대통령 퇴임 후에도 모실 것, 내 운명이다 얘기했다가 최순실이 말을 두서없이 말을 해서 녹음한 거다. 이런 추측을 했었죠. 네, 이거 녹음 안 하면 쉽지 않아요. 100번 정도 들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국정 개입 결정적 증거 2년 동안 2092번 통화했습니다. 이거는 국정 완전히 농단의 핵심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루에 3번꼴. 우리 김경준 의원이 얘기했지만. 최순실이가 손봐준 연설문의 비문투성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다. 여기 본인이 진술을 얘기했습니다. 최순실 의견 듣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전달했다. 대통령 지시가 범죄같이 비쳐 가슴 아프다. 자, 최순실 정호성 가운데서 문건 전달한 적 있다라고 이영선 행정관이 얘기하고 윤전추 또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표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네, 이렇게 윤전추 씨가 이름이요 추석 전날 태어나서 윤전추입니다. 전추. 그러네. 그런 얘기인데. 우정 전 대통령은 별 중요하지 않은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대단히 중요한 걸 말씀하시네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표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 정호성 씨에 대해서 우리 황영철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 이제 그 특검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물증이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물증들을 내놓고서 네. 이제 신문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그런 증거에 입각한 이제 검찰의 신문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재판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안에서도 네. 균열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최순실이하고 장시호 사이에서도 벌써 태블릿 갖다 바치고 법정에서도 인정하냐 부인하냐 지금 이 게임 시작됐잖아요. 네네. 보면.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그 블랙리스트 인정해버렸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빨리 인정한 사람, 중간에 인정한 사람, 그다음에 뒤늦게 수갑차고 들어가서 인정하는 사람, 뭐 이렇게 순차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네. 아마 변호사가 정호성 씨 제가 변호사가 이번에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 국정조사도 정말 검찰 수사하듯이 저런 중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좀 제출받거나 우리가 좀 뭔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아마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진실을 규명하는데 보탬이 됐을 거예요. 서로 그럼 굉장히 국정조사위원 아쉽죠. 들어가려고. 조직 관계라는 게 네. 이제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는 균열이 쉽게 일어나요. 이제 그 동지적 관계, 정말 사상, 이념, 철학 이런 걸로 뭉쳤다. 네,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로 정말 뭉쳤으면 균열이 적게 일어날 텐데 지금은 완전히 수직적 관계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있고 밤에 비서실장은 최순실, 낮에 비서실장은 김기춘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비서실장은 관저 비서실장이죠. 네. 그리고 집무실 비서실장은 김기춘이고, 근데 대통령이 관저에 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서실장은 최순실이고 비서실장이면서 실제로 배후 조정을 다 하고 네. 정호성은 여기에 이제 시중드는 이런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녹음을 다 한 것처럼 최순실의 말씀을 다 녹음을 해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 네. 그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호성은 기본적으로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시키는 사람 없죠. 없죠. 시키는 사람 없으니까 굉장히 얼굴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냥 고분고분하게 일만 하는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어느 수준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어느 수준이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다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뭘 부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저 안에서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 텐데 가끔은 아우 될 대로 되라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다 불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가장-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런 이게- 것들이 영향을 그렇죠. 미치지 가장 않나 큰 싶어요. 생각은 이럴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번 국민이 어떻게 끝이 날까, 이 판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가장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 그 국정원 청문회에서 증인들 4명 나오고 25명 안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검찰에 그런 데 가서 조사를 아직 안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뭔 말이냐. 검찰이 뭘 얼마나 자료를 들고 있고 이 사건이 어떻게 갈지를 노티스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호성 아니면 뭐 문체부 장관, 비서관들은 가득한 검찰의 조사를 받아보니 증거들이 꼬박꼬박 빼곡이 있는 거예요. 빼곡이. 그래서 네.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났다. 그렇죠. 끝났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맞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거짓말이 아닌 이상 할 수밖에 없다. 네. 판단한 것이고 정호성도 담당 변호사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암만 입맞춰서 공모 아니라고 해봐도 대한민국 100명의 변호사, 100명의 판사, 100명의 검찰을 보더라도 이거는 공모로 간다. 그렇다면 왜 쓰잘데없는 매를 맞냐. 인정을 하자. 사실관계 다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코치를 공모라는 받았을 게 거예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주범과 종범도 공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범은 시키는 거 한 거죠. 네. 또 이제 공모인데 그 정호성은 그게 딱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계속 그렇지. 좀 전에 말씀하신 본인이 것처럼 뭐 주도적으로 한거 공모에 대해서 아닌데. 거부감은 생기겠죠. 네. 거기다가 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틀림없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인지 시그널을 줬을 거예요. 한 2달만 버티고 있어봐라. 잘 버티면 판이 달릴 반전이 거다. 가능할 것이다. 웬걸? 가면 갈수록 복잡한데. 그건 뭐 최순실을 귀국하라고 했을 때도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잠깐 들어와라. 그렇죠. 잠깐 그러면, 들어와서 잠깐 뭔가 들어가 방법이 있으면. 생길 거다 했는데 네. 뭐 이게 이거는 그게 아닌 수사를- 거잖아요. 저는 수사를 받아봤잖아요. 유일하게 감옥 갔다 오신 분이죠. 공범이 있었어요. 네. 이거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방에 하나씩 따로따로 분리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막 물어보는 거예요. 하태경이가 이런 이야기 했다. 가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하냐. 예. 계속 조지다 보면은 예. 또 하나 튀어나와요. 이거 가지고 얘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너 죽을래? 이러면 또 뭐가 또 튀어나와요. 네. 이게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제 사건 당시에는 한 7명이었거든요. 네. 항복이에요. 항복. 7명만 돼도 한 2명이 되면은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2명, 3명. 네. 근데 지금 뭐 몇십 명 아닙니까? 이 가다가 보면은 이제 머리로 굉장히 생각하고 있을 건데 누가 먼저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영표 장관 가서
불고 온다면 아니라고 계속 불고 오고. 그 밑에 차관했다고 했더니 갔다 왔더니 신문 봤더니 야 이제 사실 저러다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뭐 먼저 물어야겠다. 네. 뭐 진술의 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진술의 차이라는 걸로다가 또 이렇게 그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여기 그 두 검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뭐 검사님들 앞에서 조화가 맞네요. 검사하기 좀 그렇지 않은데. 검사, 피의자. 어쨌든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증거가 검찰의 증거가 제시됐을 때 이제 이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 여부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준해서는 답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부분 특검 조사를 통해서 이 범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증거물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등 돌린 정호성 제살길 찾기냐. 대통령께서도 뭔가 더 잘해보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에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네, 흑기사냐 이분이 이런 뜻이고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하고 정정한 절차를 거친 것을 인정한다. 대통령이 최 씨 의견을 듣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했다. 사실대로 다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 공모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 이렇게 있습니다. 정호성 이야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죠. 뭐 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오늘 판넬만 10개입니다. 네. 박종진 준비 네. 많이 하십니다. 자, 다음 주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